2020년 9월 17일 목요일 12시 한 38분을 지나고 있고, 지금 오늘이 이제 음력 8월 1일입니다. 정말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어떤 분하고 인터뷰를 하시는데, 이번 이제 내년 4월 달이죠. 4월 초에 지금이 이제 9월 달이니까 10, 11, 12, 1, 2, 3, 4 10, 11, 12, 1, 2, 3 한 6개월 좀 뒤에네요. 내년 3월 달쯤 되면 아마 선거운동을 하실 거 아닙니까? 한 6개월 좀 뒤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제 후보로서 이제 TV에 나가셔가지고 이제 공약 같은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은 그때 많은 서울 시민들이 저 허경영 후보님이야말로 정말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 원을 정말로 저분은 줄 수 있는 사람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우리 이제 다른 보름달이 있고 금음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름달이 된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음달로 행하잖아요. 안 그래요? 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이제 금음달로 가고 내리막길이다, 이 말이야. 지금은 보름달이 있고, 그 다음에 보름달 조금 지나서 뭐 음력 16일, 17일, 18일까지라도 달이 이제 보름달 비슷하게 있으니까 좀 밝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루 지나갈수록 조금 이렇게 어두워지고, 나아가서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금음달로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렇고, 그러나 현재 또 금음달은 현재는 뭐 금음이고, 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더라도 아직까지는 어둡단 말이야. 어둡지만은 그러나 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보름달에 가까워진다, 점점 밝아진다, 이 말이에요. 허경영 총재님의 운이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뭐 금음달 그 다음날 일에 해당하는 거죠. 아직까지 깜깜하다, 이 말이에요. 특히 이번에 4.15 총선에 우리가 이제 국가혁명당에서 어쨌든지 간에 뭐 현실적으로 한 사람도 이렇게 국회의원 당선자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거 봐라, 너가 뭐 큰 소리 치더만은 뭐가 됐냐, 오히려 뭐 비웃음과 조속거리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이것은 보름달로 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거예요. 조금씩 밝아진다, 이 말이에요. 진실은 또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실제는. 진실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일시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속임을 당해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루 지나갈수록 자기가 잘못한 어떤 것에 대한 이제 드러나게 되면은 결국 그분은 이제 끝은 안 좋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지금은 밝지만은 끝은 안 좋게 파멸로 향해서 나가는 그런 운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지금은 고통스럽고 좀 어둡고 컴컴하고 좀 절망스럽지만은, 그러나 하루 지날수록 점점 더 밝아지고 또 더 밝아지고 결국 가서는 완전하게 이제 밝아지는 그런 운으로 가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허경영 총재님의 운이 그런 겁니다. 뒤에 후자예요. 점점 더 밝아지게 되는 그런 운이에요. 금음달에서 보름달로 가는 그런 운이에요.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3년 하고 6, 7, 8, 9 3년 4개월 하셨네요. 그러니까 딱 40개월 40개월 근무하셨고 이제 20개월 남았네요. 20개월 1년 8개월 남았죠. 내년 이빠이가 2021년은 만땅 1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짜투리가 금년이 10, 11, 12 그러면 이제 2022년이 이제 1, 2, 3, 4, 5 5달 그래가지고 1년 8개월 딱 20개월 남았네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딱 20개월 남았네요. 20개월 40개월 했고 20개월 남은 겁니다. 근데 나는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과도기 대통령이 틀림없어서 올해나 뭐 내년 봄에나 이렇게 봐가지고 하야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죠. 또 지금 현재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기를 절대로 제대로 못 맞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거는 최근에 이제 들어서는 거의 조금 바뀌었습니다. 임기가 이제 무사히 뭐 마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뭐 그 무사히 가신다 하더라도 뭐 1년 8개월밖에 안 되니까 뭐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원래 그 지금 현재 시대 조류가 아웃사이드에서 정치권이 아닌 외부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세계적인 추세예요. 지금 뭐 트럼프 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많이 인지가 돼 있지만 원래 그 트럼프는 아웃사이드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뭐 그 멀리 가면은 박정희 대통령도 그 당시에 그 자유당이나 민주당 그 후보가 아니었다고 완전 아웃사이드 아닙니까? 전혀 보도 듣도 못한 데서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그 정권을 잡았죠. 전두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그 공화당 김종필이가 곧 후계자가 될 줄 알았지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웃사이드에서 이렇게 나왔고 이번에는 이제 정말 그 진짜 아웃사이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뭐 또 필리핀의 두테르테도 그렇고 중남미의 그 뭐야 지미 모레라스 과테말라죠. 과테말라의 지미 모레라스도 이제 그렇고 블로디미르 무슨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이 사람도 뭐 또 그런 거고 하여튼 아웃사이드에서 많이 나와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이제 대통령이 되는 그런 어떤 시점인데 허경영 총재님은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여야가 아니라 조금 바깥이죠. 아웃사이드지만은 이분이 이제 서울시장을 거치시 가지고 아마 대통령이 되실 것 같아요. 뭐 되는 것이 뭐 대통령이 되실 것 같은 게 아니라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4.15 총선 부정에 대해서는 지금 뭐 민경욱 의원이라든지 많으신 분들이 지금 거리에서 블랙 시위를 하고 또 이제 강의도 하고 많이 알리고 있죠. 그런데 워낙 언론에서 달아주질 않으니까 일반 국민들 신문이나 무슨 조중동을 본다든지 안 그러면 YTN이나 연합뉴스 일본 기존 시상파 방송을 보는 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내 아는 삼촌도 그분이 그래도 원래 뭡니까 나 47인데 갑인생이신데 상당히 그 47 같으면은 좀 젊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젊으신 분이고 상당히 그 많이 그 나름대로 이렇게 좀 세상 돌아가는데 밝으신 분인데 이번 4.15 총선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런데 요것이 이제 언제 이렇게 팍 드러나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이 이제 일반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때가 언젠가 이렇게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대통령 선거 이후 그러니까 20대 대통령이 마치고 20대 대통령이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지금 현재 보면은 6월 달부터 시작했잖아요. 6, 7, 8, 3개월 했어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 임기는 그거잖아요. 48개월이잖아요. 대통령은 60개월이고.
48개월 중에서 이제 3개월 했고 4개월째인데 내가 볼 때는 한 절반 정도 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래 보면은 절반이라 그러면은 지금 원래 2020년이니까 2022년 6월달 거기 딱 절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2022년 3월달에는 이제 대선이 있고 대선이 있고 4월 이제 5월달에 5월 9일날 이제 정상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까지 간다는 것을 가정했었을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2022년 5월달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게 되면은 그냥 뭐 공약대로 3,000명은 이렇게 그 민사 형사를 걸어서 또 이렇게 특수교육대에 교육받으러 보내버리죠. 보내게 될 때에 이제 인기가 찌를 것 같고, 그와 동시에 무조건 막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천조 원의 불법 자금을 양성화시키는 과정에서 화폐 변경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풀어버리고 또 양적 완화 1,000조 원을 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18세 이상 1억 원을 지급을 할 거예요. 그리고 공약 되시고 이제 당선되시고 한 달 내내 이제 국민 배당금은 지급이 되니까 매달 150만 원씩 받게 되고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 이제 1억을 받게 되고 또 3,000명의 정치 교육원들을 이제 잡아넣고 또 그와 동시에 이제 이번에 금년에 4월 달에 있었던 4.15 총선 21대 국회의원이 원천적으로 이제 부정선거였으니까 요것이 실체가 이제 싹 드러나게 되면은 틀림없이 재선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총재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볼게 될 거예요. 그때 그 운을 받게 되면은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가 운이 왔었을 때 1980년도에 굉장했어요. 꼼짝도 못했어요. 예. 그렇듯이 그런데 이번에 오는 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우주가 열리고 난 이래로부터 가장 큰 운이에요. 이 운을 위해서 이 인류가 이 지구라는 별이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때를 위해서 모든 인류 역사가 흘러나와 가지고 이때를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생되는 그런 2년 뒤에 약 한 2년 뒤에 있는 국회의원 이제 보궐선거가 아니죠. 2022년에는 이제 무효됐으니까 새로 하는 그런 선거 때는 국가혁명당 인기가 하늘을 찌를 거예요. 찌르게 되면은 그때는 전부 다 이번에 총선에 나가셨던 분들은 거의 다 당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나가셔가지고 불필요한 악법들은 싹 없애버리고 또 이제 필요한 법은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한 257명, 300명 가운데 257명이 이제 전원 가가지고 압도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재헌을 해요. 기존에는 헌법은 싹 없애버리고 완전 삭제, 소멸시켜버리고 새롭게 헌법을 만들어요. 그 중에 이제 헌법 제1조 1항 같은 것이 말이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엿같은 말은 폐기 처분해버려야 돼. 민주공화국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이런 건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의식주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국민의 이제 의식주 문제는 국가에서 해결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민배당금을 지급한다. 이것이 헌법 1조 1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헌법을 제정하고,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력시대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정력시대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여기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허경영 총재님을 중심으로 해서 1950년 1월 1일이 정말 정력의 시작인지 그거는 이제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정력시대가 이제 되니까 이때까지 잘 나갔던 변호사, 판사, 검사들이 이제 출세하는 그런 출신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세상을 주물락거리는 그런 세대는 이제 가는 거예요. 그는 낙스 시대와 하도 시대와 낙스 시대, 즉 선천 시대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득세를 했지만은 이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력 시대니까 인격을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이때까지는 밀려 있었지만은 이제 이런 분들이 역사의 중심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즉 허경영 총재님의 실체를 지금 바로 알아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대한민국을 이끌어감으로써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직 미국의 그늘이 조금 있지만은 한 10년 정도까지는 미국이 좀 득세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 10년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중심에는 허경영 총재님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모든 성자들, 뭐 지식인들, 무슨 석각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지만은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조금은 이제 어렵지만은 이제 조금 이제 이래 있으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밝은 미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상.